대구시의회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가 구체적인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경북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과 대구시가 2018년부터 대구 지역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준공된 지 40년이 된 안동댐이 다목적 댐 고유의 기능 못지않게 관광과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신임 김한수 감독은 선수들의 무한 경쟁을 통해 팀을 강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시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하루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안개가 다시 짙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안동과 봉화의 경우 맑은 날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에도 못 미치고요. 영천 지역은 시야가 100m 안팎까지 좁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3도, 안동 12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면서 우리 지역 유명산지에도 빠르게 가을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영주 소백산을 시작으로 어제는 청송 주황산에서도 첫 단풍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번 주 안에는 대구 팔공산에도 첫 단풍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가 올해 연말로 예정돼서 이제 불과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구시의회가 대구국제공항을 지역 거점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안을 채택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이 대구 경북 지역 거점 관문공항이 가능한 위치로 K2 군공항과 함께 시급히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고, 대구국제공항이 대구 경북 광역 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완성시켜줄 핵심 인프라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의회 공항 이전 특위는 통합 이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경북 지역 이전 후보지 대상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상생협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함께 우리 소통하는 노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시의회 특위에서는 경북도의회 공항 이전 특위와 함께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두 지역이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태욱, 정종섭 등 대구 국회의원들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국제공항이 지역 거점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무조건 통합 이전 한다는 것 외에는 확정된 게 없잖아요. 거점 공항으로서 인구 연간 한 5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빨리 정립해 놓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대구시 의회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렇게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대구시와 시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으로의 이전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기 좋은 정치는 K2 이전 결사 반대한다. 영천 지역 1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K2 군공항 영천 이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투쟁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가뜩이나 탄약창 같은 군사시설로 개발 제한 등의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영천이 또다시 군공항 이전으로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도 안 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전화 통화 당연히 안 됩니다. 저 소음 듣고 살이 찌겠습니까? 안 그러면 새끼를 똑바로 놓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영천 농민들이 이거 못 막아내면은 우리 이거 살 자격도 없어요. 특히 현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이 대구 시민의 민원 해결 차원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오는 등 공항 이전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기 지역의 공공항을 경북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님비 현상이 아닙니까? 경북 지역에서 K2 군공항 반대 움직임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2를 포함한 대구공항 유치 의사를 밝힌 의성과 군위군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구 인근 나머지 지자체들도 개발 이익과 주민 여론 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최종 결정, 주민 투표, 이전지 선정 등의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탓에 대구공항 통합 이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2018년부터 대구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 2학년에 이어 올해는 3,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을 넘기도록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급식만 실시하며 무상급식 공약은 사실상 파기 상태였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가는 거는 뭐 이제 두 분께서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걸로 그래 보고 급식 질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에는 초등 4, 5, 6학년, 2018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빚 갚는다고 또 다른 데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에 허겁지겁 쫓겨서 그동안 시행을 못 해왔습니다. 대구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을 결정하는 내국세 비율은 그대로여서 앞으로 지속적인 재원 마련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재작년에 세수가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누리과정 편성은 금년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더 이상 나쁘지 않아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시는 또 학교용지 매입비로 부담하지 않은 707억 원은 2013년까지 교육청에 상환하고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의 학교 옥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안동댐이 준공된 지 올해로 40년을 맞았습니다. 농업과 공업용수 공급과 전력 생산이라는 다목적 댐 고유의 기능 못지않게 이제는 관광과 힐링의 공간으로도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소양강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다목적 댐으로 지난 76년 준공된 안동 다목적 댐이 올해로 불혹을 맞았습니다. 총 저수 용량이 12억 4,600만 세제곱미터인 안동 다목적 댐은 연간 3억 4천만 제곱미터의 생활과 공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연간 8,9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구미와 창원, 울산시 등 낙동강 중하류 공업도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습니다. 안동 다목적 댐 정상부가 이렇게 일반인에게 개방되기까지에는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제 댐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관광과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댐 정상부 수전청과 세계 물포럼 기념센터는 회의나 전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 확산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을 해오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힐링을 주고 보고 즐기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댐 준공 40주년을 맞아 내일까지 아시아 물위원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시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에는 현재 안동과 임화 두 개의 다목적 댐이 있는 가운데
기란천 취수장 건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장공사가 댐 건설의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고 상하류가 상승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넉 달 전에 문을 연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말 이틀 동안만 매출 1,000만 원을 올릴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수요가 높다는 거죠. 자신감을 얻은 봉화군 농민들이 꾸러미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밭에서 막 수확한 햇감자와 양배추, 무 등 10여 가지 농산물들이 정성껏 택배 상자에 담깁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제철 식재료들로 다음 날이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돼 식탁에 올려집니다. 4kg 한 상자, 4인 가족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택배비를 포함해 3만 원입니다. 농산물을 전량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했던 장목반은 올해 처음으로 꾸러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골층이 확보되면 시세와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많이 퍼지면서 좋은 반응들은 받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꾸러미 사업은 도내 13곳까지 늘어났고 고객 수는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꾸러미 사업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6차 산업의 좋은 모델로 보고 내후년까지 20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 시즌 역대 최악인 9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 라이온즈가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류중일 감독 부임 시절처럼 전격 감독 교체를 하고 단장까지 함께 바꾸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는데요. 14번째 정식 사령탑으로 이름을 올린 김한수 감독의 취임식 현장,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변화의 각오를 담은 공식 취임식에서 김한수 신임 감독은 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선수 간의 경쟁을 통해서 팀 전체의 레벨을 끌어올리도록 하고 실력으로 선수들을 평가하겠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소리 없이 강한 남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한수 신임 감독. 1994년부터 14시즌을 삼성의 내야수로, 공식 은퇴식과 함께 그라운드를 떠난 뒤에도 계속 삼성 코치로 활약해왔습니다. 많이 안다고 하면 많이 알고 지금부터 알아가야 할 부분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년 지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시 삼성 라이온즈에서 시작해 단장으로 취임한 홍준학 신임 단장도 새로움으로 위기 탈출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저희들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워낙 감독님 인품이나 또 이 야구 생활을 해온 그 길을 보자면은 저희들 구단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꾸려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의 시도가 과연 삼성의 반전을 가져올지는 여전히 미지수. 지난해 겨울처럼 또다시 핵심 선수를 놓친다면 지금 이 변화의 다짐도 이뤄지긴 힘들 텐데요. 팀 내 FA 최대여인 최영우와 차우찬을 과연 삼성이 잡을 수 있을지에 팬들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항철강공단의 환경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환경출장소가 폐쇄되고 단속 권한마저 경상북도와 포항시로 이완화돼 있어 초기 대처는 사실상 실패했는데요. 이참에 지방환경출장소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기준치의 3,00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는 등 형산강이 최근 1년여 사이에 수은에 치명적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포항철강공단 업체에서 짧은 기간에 수은을 대량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포항시는 오염 실태와 배출업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포항철강공단이 환경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 더 큽니다. 지난 2009년 정부의 국가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전문직 공무원 6, 7명이 상주하던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가 폐쇄되고 주요 단속 권한이 멀리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나 지자체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 지자체에는 환경과 관련된 단속 권한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인원도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 산단을 비롯해서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포항환경출장소 폐쇄 이후 포항철강공단에선 페놀 유출과 분진 배출 등 대형 업체들의 환경사고가 잇따랐지만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포항시가 직접 환경출장소의 부활을 건의해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사고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우리 포항시는 환경관리를 적극 하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출장소의 설립을 위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드시 부활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009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포항과 구미의 환경출장소를 폐쇄한 뒤 불산 누출 등 대형 환경사고 때마다 초동 대처가 늦어 피해를 키우면서도 출장소 부활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울진 왕피천에는 대구 경북 유일의 환경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환경 단속에 민감한 기업체들을 배려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소방관의 화재 진압 활동을 방해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사유지에 들어왔다면서 소방 펌프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중앙에 설치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밝혀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조성재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자신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20여 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위원장의 사임서는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조 의원은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의 임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물위원회 3차 이사회가 오늘 안동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주요 물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내년도 제1회 아시아 국제물주간 행사의 경주 개최와 신임 회장 선출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물과 에너지 그리고 식량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교육 에세이집 대학 개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교육 에세이집은 최 총장이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학 교육 현장에서 겪은 일과 느낌을 정리한 것과 그동안 주요 기관지와 신문 등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최성해 총장은 교육계의 타산지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연안 4개 시군 하천에 어린 다슬기 7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센터는 올해는 폐류, 배합사료 등을 먹이로 공급해 예년에 비해서 성장이 양호한 어린 다슬기를 방류했다며 자연 적응과 자원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은 40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일반 기계류와 철강 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경북은 스마트폰 리콜 등의 영향으로 통신기기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의 수입은 13억 5천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는데 기계 및 정밀기계, 철강제 등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10개 기업 집단 가운데 포스코그룹이 올 들어 시가총액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종가 기준 포스코그룹의 시가총액은 25조 3,065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7.5% 늘었습니다. 시가총액 증가율 1위는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나타났고 10대 그룹 상장사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화테크윈으로 84.8% 상승했으며 포스코대우도 62.1% 올랐습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한낮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밤사이 안개가 다시 짙어지면서 현재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안동과 봉화의 경우 맑은 날에 비해 가시거리가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영천 지역은 100m 안팎으로 시야가 좁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각별히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13도, 영천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1도, 그 밖의 지역은 2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를 웃돌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